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채용된 다음에 이거를 일상에서 제가 많이 교육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직접 관찰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직접 선생님들이 관찰하게끔 그 차이를 느끼게끔 하고 있는데,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겠죠. 아이들뿐만일까요?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점점 면역력이 강해지더라고요. 제가 하는 오늘의 방법을 미리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는요, 손 씻기예요. 이 손 씻기를 조금 더 잘 들리게 설득을 드릴 거예요. 두 번째는요, 청소예요. 청소인데 이 청소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득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놀이성, 즐거움, 이 부분이에요. 이거는 정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. 이 3가지 말이 무엇일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저는 이 3가지로요, 직접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교하게 이게 직접 실천하는지를 계속적으로 피드백해요.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잘 안 하고 계세요.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, 손 씻기는요, 우리가 일생에서 제일 건강한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 20대겠죠. 그런데 그것도 저는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제일 아팠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 주변을 지인들을 돌려봤더니 20대들이 안 아프진 않더라고요. 그럼 10대는 철도 씹어 먹어야 되겠네요. 10대도 아프더라고요. 그럼 30대는 30대가 돼서 뭐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또래도 있고요. 그게 아니고 더 팔팔한 30대도 있어요. 40대도 마찬가지, 50대도 마찬가지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나이랑 상관이 없구나. 그런데 나는 왜 20대 때 그렇게 많이 아팠을까? 장이랑 관련된 질환, 전염적인 질환도 걸렸었고요. 눈병도 걸렸는데 그렇게 눈이 아플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감기든 잔병치레가 사회초년생 때 좀 많이 걸리게 돼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주변에 병원균이 없다가 아이들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이 낮은 아이들이 감기나 뭐 이런 전염병에 취약하잖아요. 성장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를 온몸으로 다 받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초창기 때는 1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방비하게 다 온전히 몸으로 받아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컨트롤을 해볼까? 이거를 아이들에게 전염병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예방이 될까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반을 가지고 실험 처치를 제 스스로 한번 해본 거예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. 손 씻으면 정말 전염병이 예방될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손이랑 발을 퇴근하자마자 깨끗이 씻기도 하고, 전염병이 돌 때는 1시간 단위로 중요한 교육과정은 다 둘째치고 손 씻기에만 집중을 했어요. 그냥 손 씻는 게 아니라요, 어린아이들이든 6살이든 7살이든 그냥 물만 묻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도 손 씻기를 철저히 지도했어요 라고 하는데, 그 과정에서 얼마나 오래 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언행일치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. 진정성이라고도 하는데, 조금 더 정교한 말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써요. 그 인테그리티함의 차이가 제가 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아이들이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손에서 손으로 손이 따뜻하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대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느낌을 아이들이 손으로 전달이 돼서 그 감각을 느끼게끔 뽀득뽀득 씻는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고급 마사지를 하듯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동기를 얻고 손 씻는 거를 즐거운 과정으로 느낄 수 있게끔 좀 접근을 했어요.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제가 확신하던 과정이 한 번 더 영구적으로 증명들이 많이 됐잖아요. 비염이라든가 이런 게 마스크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, 손 씻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족구나 그 시기 아이들이 걸려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연구 결과들이 증명되었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우리에게 일상에서 둔감화되다 보니 다시 손 씻기가 해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역이나 주변에서 유행하는 질환들을 보면 코로나가 있을 때는 없었던 질환들이 또다시 전염되면서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기간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더 노출되더라고요. 손 씻기만 잘해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아? 그런데 손을 씻는데 왜 전염병이 예방이 안 될까?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제가 손을 대주고 이렇게 이 느낌을 느낀 다음에 아이들이 손을 씻게끔 하니 6단계를 놀이 과정처럼 배우더라고요. 그리고 집에 와서 이걸 6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손 씻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정서로 오히려 더 격려를 하게 돼요. 그러면 온 가족이 손 씻는 습관이 되겠죠. 그런데 모욕을 시켰다고 손 씻는 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손이나 발을
직접적으로 세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거랑 손, 발을 또 따로 씻는 거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전염병이 돈다. 그러면 내가 기관이든 가정이든 내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. 기관이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모두가 다 전염병이 돌 때 걸리지 않아요. 그리고 저는 이걸 실험했더니요. 내 반 아이들은 차량을 이용하건 다른 반이랑 부딪히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험하면서 애썼더니 진짜 안 걸리는 거예요. 우연일까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해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. 이거를 한 5, 6년 사이클을 거치면서 제가 스스로 확신이 생겼어요. 그리고 저도 눈병이라는 병은 다 걸렸었는데요. 이게 정말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눈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. 그 경력이 얼마나 되냐면요.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. 초년기 때 2번의 눈병을 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거는 걸릴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제 건강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부터는 눈병에 걸리지 않았고요. 그리고 눈병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눈에 대면 바로 걸린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면서 전염병을 통제를 했는데요.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 씻기 6단계를 차근차근 모델링을 서너 번 차례 보여주시면요. 아이들은 놀이처럼 생각해요. 그리고 곰새마리 노래나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나 아니면 반짝반짝 작은 별 이 노래를 접근해서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전래동요 있잖아요. 이거를 손씻기송으로 정하는 거예요. 그냥 손만 씻으면 그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게끔. 그러면 아이들이 30초 이상 손을 씻을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는 청소예요.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또 연구한 게 있는데요. 이거를 꼭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분명 대고 전염병이 막아지더라고요. 부모님들께서도 그전에는 감기나 이런 게 많이 걸렸는데 우연일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5, 6년 동안 우리 반에만 우연이었을까요? 근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 6, 7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제가 또 우리 기관을 상대로 실험을 했더니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말로 지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되든지 안 되는지 그 정교함의 차이를 제가 인테그리티라고 했잖아요. 인테그리티함의 차이를 직접 관찰하고 아니었을 때는 뭐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선생님들의 일과가 너무 바빠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가서라도 손 마사지를 해주듯이 손 씻기 6단계와 손 씻는 그 강도의 차이와 노래 부르는 거를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1시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손을 씻는 거를 제일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접근을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뭐냐 하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한없이 이런 매일의 일과 속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청소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육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구분해낸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 하면요. 한 가지는 아이들의 놀이 먼지예요. 이건 사람 수에 따라서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어도 소복히 쌓이는 먼지가 있어요. 아이들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선반 같은 장이 있잖아요. 그걸 교구장이라고 하는데요. 교구장에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 날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옷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있어요. 놀이하면 나오는 먼지는요. 이런 먼지가 있고요. 두 번째는요. 청소 안 한 먼지가 있어요. 그런데 아이들이 어지를까봐 만지지 못하게끔 교구장에 박아놓은 이런 장난감들은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놀이먼지는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먼지예요. 그런데 청소를 안 한 먼지랑은요 좀 달라요.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걸레바지라고 혹시 아세요? 이렇게 벽에다가 걸레가 이렇게 자꾸 치는 부분에 나무 같은 거를 댄 그런 판 같은 게 있어요. 그럼 그게 살짝 이렇게 면이 생기는데요. 거기 면에 쌓인 먼지가 내일도 청소가 안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청소가 안 되고 3주가 지나도 청소 안 된 집이나 반이 있어요. 그 먼지부터 꼭 닦는 거예요. 놀이로 생긴 먼지는요 한 번에 닦으면 수북하기 때문에 금방 닦여져요. 씻겨도 금방 씻겨내지고. 그런데 그렇게 청소 안 한 먼지는요 저는 전염병을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행동 중에 두 번째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. 이거를 제 말을 반신반의 하신다면 한번 믿어보고 들어보세요. 저는 그 먼지부터 꼭 청소를 하거든요. 그리고 콘센트나 딸깍딸깍 이렇게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 위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리고 보일러를 켜고 끄는 그 보일러의 스위치함이라고 하죠. 그 위에도 살짝 면이 생겨서 거기에도 먼지가 잘 쌓여요. 그런데 저희 집이나 저희 어린이집에는 거기 먼지를 항상 수시로 닦아요.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 그 부분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의 먼지를 제일 먼저 닦아요.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는요 소화기에 그 소화기를 넣는 그 판 위에 제일 잘 쌓이고요. 이렇게 문을 잡고 열고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형태의 문들이 있잖아요. 그 문의 손잡이 위에도 잘 쌓여요. 이런 먼지를 꼭 닦아보세요. 그러면 이 전염병이 돌 때 집안이 청결할 수 있어요.
그런데 뭔가 소독을 매일 예민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역력을 생기지 못하게 해서요. 오히려 더 취약한 경우들이 많아요. 제가 말한 선에서만 한번 해보시고요. 청소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청소하면서도 이 많은 놀이를 이끌거나 이 많은 생활을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. 즐거운 놀이성이라고 했어요. 이 마음만큼 병을 이겨내는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최성희 박사라고요. 정석 코칭이라고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강하거나 엄하지 않게 접근하면서도 이 아이가 스스로 내면의 능동성을 끌어나게 하는 코칭 방법을 쓰는 박사님이 계세요. 이 박사님 또한 즐거움이 있고 이런 내면에서 스스로 정석 코칭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들이 아이의 면역력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의로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이들에게서 전염병을 타파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부모님들에게도 설득을 드리고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직접 관찰하고 실험을 해봐라 이러면서 같이 이끌고 가는 과정이에요.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직접 모델링이라도 보여서라도 이 과정을 제가 처치를 하고 직접 증명을 하면서 똑같은 아이인데 이게 우연일까? 우연이든 아니든 이 아이가 안 아프면 정말 좋은 거 아닐까? 그러면 내가 유지하던 거를 한번 계속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편이에요. 세 번째는요. 매일매일 소풍 가는 날처럼 살 수 있을까? 아침에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과 눈을 번쩍 뜨였던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죠. 그 동기는 뭐였을까요? 어른이 된 지금은 잘 안 되지만 훈련하면 또 되긴 하더라고요. 내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분 좋은 그 동기랑 자꾸 연결을 시켜서 습관을 짓는 거예요. 그러면 좀 어렵지만 되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랑 있을 때 매일 소풍 가는 날 아침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한번 가르쳐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든 다음부터는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배우더라고요. 아이들에게 매일 소풍 가는 날 아침처럼 눈을 번쩍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 처치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즐겁게 어린이집을 주말에도 막 가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 오늘은 이걸 해야 되고 저녁에는 이걸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에 가서 이걸 해야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 길러지더라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요. 부모님들이 보통 좀 어지러워하거나 치우기가 너무 두려운 행동들을 좀 많이 허용을 해주시면 좋아요. 이게 치우기 위해서 그 행동을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요. 이 아이들을 발달시키는 거를 먼저 생각하면 치우는 거는 조금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오늘도 지치고 내일도 지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지친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발달을 내가 가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끝간데 없이 이렇게 최대로 이끌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. 이상하게 긍정적인 정서들이 부모님들에게도 나오시더라고요.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즐거움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. 이 아이가 한 번이라도 운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정서를 먼저 깔아주게끔 빨리 그치게 하고 빨리 좋은 걸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.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버릇 나빠져. 이거는 정말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말이에요. 그리고 한두 번이지 이런 말도 이 아이의 정서를 자극하고 내가 능동적이지 않구나. 그럼 내가 더 능동적이기 위해서는 내가 믿었던 부모에게 더 강하게 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부모가 너무 강하다? 그러면 이 아이는 입을 닫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. 음식을 안 먹는다거나. 그리고 부모가 더 무서워서 강하다. 그러면 그냥 침묵해버리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 행동이 다른 데서 모델링이 돼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. 또는 그 행동이 다른 부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거나 정말 평범하게 잘 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났을 때나 사춘기가 되었을 때나 인생에서 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서 좌절을 해버리더라고요. 그러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탄탄한 정서를 영유아기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.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? 이번 한절기 가을 감기를 이겨내보자. 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일단 믿으신 다음에요. 제가 했던 방법이고 제가 증명했던 방법이라고 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세요. 그러면 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부모님이나 교사들은 더욱 건강해지시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내 반 아이들조차도 건강해지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전염병에서만 취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. 정서에서도 굉장히 강인한 정서를 형성할 수 있는 게 통합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.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엉뚱하고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실험을 했는데 우연이었을까요? 한번 제가 하는 얘기들을 믿고 직접 생활에서 하나 둘씩 실천을 해보시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잡아가시면 좋겠어요. 이 시기에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이 시기에 뭔가 잘한다거나 그런 순번은 언제든지 뒤엎어지고 바뀌더라고요. 이럴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신념이나 철학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꼭 긍정적인 성장 이루세요. 오늘도 띵까꼬꼬였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안녕. 안녕.